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재무제표 분석 부분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총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맨 처음에 한 3개 정도의 강의가 재무제표가 무엇인가, 회계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아주 기초편에 해당했고요. 그 다음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재무제표 분석, 즉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단락이 끝나고요. 이제부터는 자, 회사의 가격에 대한 이슈입니다. 제가 맨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시장에서 수박을 고를 때와 같다 그랬어요. 수박을 보고 두들겨 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뭐 이렇게 들어도 보고 굴려도 보고, 그래서 이 수박이 먹을 만한 수박인지 살만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자, 그게 이게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시장 아주머니한테 이거 얼마예요? 라고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가격을 흥정을 하는데, 자, 그 가격을 어떻게 먹이느냐 하는 게 지금부터의 내용입니다. 방금 전 든 예는 수박을 갖고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기업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생산해내는 기업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가격 과연 얼마일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수박이나 무슨 사과나 이런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 회사는 굉장히 큰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가격을 과연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고요. 들어가기 전에 그 기업 재무제표 밸류에이션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재무제표를 갖고 회사 분석하는 그 재무제표 분석을 했는데, 그때 사용하는 재무제표는 회계에서 생산되는 재무제표입니다. 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는 회계의 결과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회계상의 재무제표를 갖고 재무제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 부분, 즉 기업가치 평가 부분에 들어오면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가 아닌 조금 다른 형태의 재무제표로 변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요 파이낸스예요. 한국말로 재무관리죠. 재무 쪽. 그러니까 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와 파이낸스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가 약간 다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관리에서나 기타 기업가치평가, 기타 재무분석 이런 쪽에서 회계의 재무제표를 가정하여 개념을 잡거나 하다 보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기초편이에요. 자, 재무제표를 재구성해보죠. 즉, 파이낸스, 재무관리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먼저 자산 부분부터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자산 파트, 재무상태표의 차변이죠. 회계상의 구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어요. 이게 이제 회계에서 자산을 구분하는 방식이었죠.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1년 기준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낸스 상에서의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즉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구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영업 관련성이 더 중요해요. 영업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산이 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에 투입되는 자산이냐 아니면 영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냐, 이 구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도 영업 관련 유동자산과 비영업 유동자산, 영업과 관련 없는 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유동자산도 영업 관련 비유동자산과 비영업 비유동자산, 즉 영업 관련성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영업 관련 자산이고요. 약간 살색으로 표시된 게 영업과 관련 없는 비영업 자산들이죠. 그래서 해쳐 모여했습니다. 이 옆에 보면 하늘색은 하늘색끼리, 살색은 살색끼리 해쳐 모였어요. 그러면 그쪽의 배열을 보면 맨 위에 영업 관련 유동자산, 그 밑에 영업 관련 비유동자산, 그리고 밑에 살색 두 개 비영업이 다 모여 있죠. 비영업 유동자산, 비영업 비유동자산 이렇게 해쳐 모여를 했습니다. 영업 관련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영업 관련성에 따라 자산을 재구성했다라고 맨 위에 표시를 해뒀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 이 구분이 파이낸스 상의 구분이에요. 영업 관련 유동자산, 영업과 관련된 유동자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운전자본이라고 하고요. 영업 관련 비유동자산은 그냥 영업용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 비영업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을 합쳐서 비영업자산, 비영업용 자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런 구분이 그러니까 운전자본, 영업용 비유동자산, 비영업용 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에서의 파이낸스에서의 구분이에요. 자, 여기서 영업과 관련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영업이 뭐냐?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영업은 그 회사의 목적 사업이다.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회사의 목적 사업, 그걸 영업이라고 하고요. 그 목적 사업과 관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죠. 저희가 이제 개념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지난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으로 막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영업 관련과 비영업에 대한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유동자산 중에 뭐가 영업 관련이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같은 겁니다. 매출채권은 매출을 해서 발생한 채권이고요. 재고자산은 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들은 당연히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영업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목적 사업이 유지되면서 늘고 줄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치면요. 제조업에 필요로 하는 원재료, 제품, 뭐 이런 재고자산들도 는 당연히 영업 관련 유동자산이고요. 그거를 판매했을 때 생겨난 매출채권, 당연히 영업 관련 유동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비영업 유동자산은, 자, 비영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산이 없어도 이 회사의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여유자금으로 사놓은 주식, 근데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리돼 있어요. 1년 이내에 처분할 생각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유동자산인데, 근데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 그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도 이 회사의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여윳돈을 그냥 주식을 사놓은 거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아무 그 지장이 없습니다. 목적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게 비영업 유동자산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여금? 돈이 남아 돌아서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빌려줬습니다. 이런 대여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다고 해서 이 회사의 목적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런 것을 비영업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자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관련 비유동자산은 그 자산이 꼭 있어야만 이 목적 사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기계,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제조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유형자산이나 아니면 회사의 영업과 필요한 무형자산들, 뭐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 다 영업 관련 비유동자산이죠. 반면 비영업 비유동자산도 있어요. 같은 구분 방법으로 비유동자산인데, 즉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인데 이 회사의 영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투자 부동산이죠. 여윳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사놨다 하면 그게 없어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여윳돈이 있어서 이번에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놨다. 이래도 그것도 비영업이고요. 만기가 오래 되는 정기예금을 들어놨다. 이것도 비영업입니다. 즉 어쨌건 이 회사의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비영업 비유동자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업 관련성 여부는 이 회사의 목적 사업에 꼭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그 자산이 없어도 이 목적 사업엔 아무 지장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건 이 구분이 파이낸스 상의 자산 구분의 결과입니다. 운전자본, 영업용 비유동자산, 비영업용 자산 이렇게 나누죠. 자, 부채를 재구성해보죠. 부채 쪽. 재무상태표의 부채도 파이낸스로 오면 재구성됩니다. 자, 회계상에서는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어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파이낸스에서는요, 유동이냐 비유동이냐의 구분보다는 이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부채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도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자를 내는 거를 이자부 부채라 그러고요. 이자를 안 내는 걸 무이자부 부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동부채도 무이자부와 이자부로 나누고요. 비유동부채도 무이자부와 이자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무이자부는 무이자부대로, 이자부는 이자부대로 합쳐서 해쳐 모이면 자, 이제 용어가 또 나오죠. 무이자부 부채들, 유동부채든 비유동부채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들을 우리가 운전자본, 근데 앞에 부호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의 운전자본이라고 하고요. 이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를 이자부 부채, 다른 말로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운전자본, 즉 무이자부 부채들의 개념도, 예도 좀 들어드리고 개념도 말씀드릴게요. 자, 부채 중에 유동부채든 비유동부채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매입채무죠. 또는 미지급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예요. 반면에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의 대표적인 건 차입금과 사채죠. 차입금이나,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계약회에서 돈을 꾼 거라든지, 아니면 사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증권을 나눠주는 거를 사채라고 그랬죠. 그런 형태로 돈을 빌리는 것이 이자부 부채예요. 자, 똑같이 부채인데 이자를 주는 부채와 이자를 주지 않는 부채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파이낸스에서 생각할 때는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 의무, 경제적 어떤 베네핏을 줘야 하는 의무인 것은 맞는데, 이자부 부채는 외부로부터 조달한 거죠. 그죠?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용어를 보면 알겠지만 타인자본, 타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자라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반면 무이자부 부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어찌 생각하면 부채라기보다 우리 회사의 운전자본, 즉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돌아가는 건데, 어떤 때에는 자산의 형태, 또 어떤 때에는 반대로 부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냥 운전자본의 대표 주자가 매출채권이라고 했죠. 자, 매출채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판 거예요. 좀 나중에 그 갚기로 상대방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물건을 사면서 외상으로 살 수 있어요. 좀 나중에 주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엔 지급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어떤 때에는 채권이 생기고 어떤 때는 채무가 생기고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쪽에 나타난 것은 운전자본, 부채 쪽에 나타난 것은 마이너스 운전자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즉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채, 남의 돈,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라는 것은 진정한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요.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영업상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운전 자본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나타난 그런 마이너스 부호의 운전 자본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채는 마이너스 운전 자본과 이자부 부채로 나눠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 물론 자본은 그냥 자기 자본입니다. 자본은 온전히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특별히 회계에서는 뭐 자본금과 이익이익금 계열을 구분하지만 파이낸스에서는 그냥 자본은 다 자본이에요. 뭐 종잣돈으로 줬건 그 후에 벌어서 늘어났건 다 자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죠. 자, 앞에서 재구성된 파이낸스의 재무상태표를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자산 쪽에는 운전자본, 영업용 비유동자산, 비영업용 자산으로 구분이 됐고요. 부채 쪽은 무이자부 부채, 즉 마이너스 운전자본, 그 다음에 이자부 부채, 타인자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본과 마이너스 운전자본은 어찌 보면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부호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본과 마이너스 운전자본을 네팅을 칩니다. 네팅. 가감을 해서 순액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요만큼 여기에서 요만큼 빼니까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그걸 표시한 게 이 오른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네팅을 친 운전자본과 마이너스 운전자본을 네팅 친 거를 순운전자본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net working capital 이렇게 부릅니다. 순운전자본, 요 차액만큼, 요만큼만 여기로 갖고 왔죠. 자, 그리고 영업용 비유동자산, 비영업용 자산은 크기가 여기서 그대로 끌고 왔고요. 그러면 저 우측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지죠. 자, 저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재무상태표가 파이낸스에서 이야기하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제가 그 재무제표 분석 시간 중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채가 타인자본이고 자본은 자기자본입니다. 근데 아주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타인자본이 부채고 자기자본은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그냥 가정하고 왔고요. 그냥 그렇다고 보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타인자본의 부채다. 그러니까 회계상의 부채가 곧 타인자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타인자본이란 말은 바로 파이낸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타인자본은 부채 전체에서 마이너스 운전자본만큼은 빠진 이자부 부채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 오른쪽에 표시된 재무상태표가 궁극적으로 파이낸스에서 사용하는 재무상태표고요. 그 중에서 개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영업에 필요로 하는 자산들,
순운전자본과 영업용 비유동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즉 영업용 자산 이걸 합쳐서 우리가 투하자본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말로 투하자본 또는 투자자본이라고도 하는데요. 투하자본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nvested Capital이라고 영어로는 표시합니다. 물론 파이낸스 용어고요.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개념이죠. 향후에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요 재무상태표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만 재구성되느냐? 아닙니다. 손익계산서도 재구성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게 회계상의 구분의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나타낸 거예요. 뭐냐면, 회계상 손익계산서가 이제 원래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쭉 단기순이익까지 가죠. 그 단기순이익까지 가는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하면은요, 한 이만큼이 영업이익, 요만큼이 영업외손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영업이익까지 가는 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하면 영업이익이죠. 즉 영업이익은 회사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고 그 영업이익 후에 나오는 손익계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양식을 보면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거를 합쳐서 영업외 손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회사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영업외손익이라는 게 목적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손익이에요. 이 두 개로 구성되죠. 그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세전이익 이렇게 불렀어요. 정확한 표현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데 그냥 우리가 줄여서 세전이익 그럽니다. 이게 세전이익이에요. 세전이익이니까 세금을 빼야죠. 세금은 법인세 비용입니다. 텍스를 마이너스해요. 그러면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차감하니까 그만큼을 이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당기순이익은 요만큼 됩니다. 즉 영업이익과 영업의 손익을 이제 둘 다 이제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어쨌건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요 당기순이익 요만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 회계상의 손익계산서인데요. 파이낸스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영업과 관련된 법인세와 영업 외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를 두 개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그냥 법인세 비용이 하나예요. 회사 전체에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 파이낸스에서는 이것도 영업과 영업 외로 나눕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거예요. 파이낸스에서는 재무상태표도 그렇고 손익계산서도 그렇고 뭔가 영업과 관련된 거를 발라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구나. 영업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바로 이겁니다. 파이낸스 상에서는 이 두 개를 앞 페이지에서 했던 이 두 개를 각각 영업이익과 영업의 손익으로 보내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관련 텍스를 뺀 것을 세후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에서 비영업 텍스를 뺀 것을 세후 영업의 손익이라고 각각 영업이익과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는 텍스를 차감하여 세후 영업이익 및 영업의 손익을 이렇게 구해주죠. 이 세후를 합친 거를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네트인컴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죠. 이제 같죠.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뺀 그 회계상의 개념과 이렇게 각각 뺀 다음에 합친 거랑은 같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트인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파이낸스 상의 손익계산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파이낸스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즉, 자, 가운데 있는 게 아까 본 재무상태표인데 그 중에서 영업과 관련된 투하자본, 인베스티드 캐피탈이 이게 빨간색이죠. 순운전 자본과 영업용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이 인베스티드 캐피탈, 이 인베스티드 캐피탈이 막 움직여서 창출해내는 손익계산서상의 손익,
손익이 뭐냐? 정확하게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세후 영업이익이 됩니다. 즉, 그 위에서 나온 영업이익에다가 이것으로 인한 텍스까지 차감해서 세후 영업이익. 이건 정말 네트로 이 회사에 남는 영업이익이잖아요. 비용 완전히 차감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인베스티드 캐피탈이 창출해내는 회계상의 이익을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영어로는 노펫이라고도 하고 노플랫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쓰는데요. 같은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공부를 하시던 파이낸스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구분을 못하거나 헷갈려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정확히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 두 개의 구분은 뭐냐면 이 법인세 비용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자, 노펫 위에 나왔던 노펫이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과 영업의 손익에 발생한 법인세 비용을 쉽게 말하면 이 크기의 비율대로 그냥 나눈 거예요. 크기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그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전체 세전이익 분의 법인세 비용, 이걸 이제 유효 법인세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업이익이 100이고 영업의 손익이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110이에요. 110. 110만큼의 세전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 회사의 법인세 비용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11입니다. 11. 그러면 11 나누기 110 또는 110분의 11 하면 10%죠. 유효 법인세율이 10%라는 거예요. 회사의 총 세전이익이 110인데 법인세 비용이 11이니까 10%의 세율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냥 다 합쳐보면. 그 10%의 유효 법인세율이 영업이익에도 적용되고 영업의 손익에도 전용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11의 법인세 비용 중에 똑같이 구분을 하면 10만큼이 영업 관련이고 1만큼이 영업 외 관련이다 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노펫을 계산할 때의 방법이 텍스를 두 개로 구분한 방법이에요. 반면에 노플랫이라는 거는 이 두 개를 구분할 때 조금 더 그 영어로 sophisticated하다 그러죠.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먼저 이 법인세 비용에서 비영업 텍스와 관련된 거를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서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나머지가 영업 텍스라고 보는 개념이 바로 노플랫이에요. 근데 그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거기에 키가 뭐냐면 이연 법인세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연 법인세라는 것이 들어가서 막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죠. 여러분이 그거까지 여기서 공부해갖고 공부하려면 이제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 그만할래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효 법인세를 적용해서 똑같은 세율이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됐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산한 게 노펫이고요. 이연 법인세의 증감까지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걸 이제 조정 법인세라 그래요. 조정 법인세. 그걸 계산하는. 근데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면 전체 법인세에서 일단 비영업 관련 텍스를 먼저 다 계산해서 차감을 한 거를 영업 관련 텍스, 조정 법인세라 그러는데 영업 관련 조정 법인세로 구해서 그만큼을 이제 일로 할당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제 노플랫입니다. 여기 노펫, 노플랫.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거 약자인데요. 풀어드리면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고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Net Operating Profit까지 똑같은데 Less예요. Less Adjusted Tax, 조정 법인세를 차감한 Net Operating Profit, 순영업이익이라는 소리고 위에는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라고 해서 세후 뭐 한국말로 하면 큰 의미는 없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 노플랫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고 까다로워서 대부분은 그냥 노패스를 사용하고 그 노패스 사용해 놓고 그것도 그냥 노플랫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하는 약식으로 하는 거죠. 러프하게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죠. 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그 기업 가치 평가로 들어가기 전에 기업 가치 평가 쪽, 즉 파이낸스 쪽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개념들,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순운전자본, 뭐 영업용 비유종자산, 비영업용자산, 타인자본, 자기자본 이런 개념 그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로 인베스티드 캐피탈, 투하자본도 나왔고요. 노펫이나 노플랫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밸류에이션이나 또 꼭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네요. 재무관리에서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재무관리에 조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도 공부를 합니다만 그런 걸 할 때 보면 그 자본 비용을 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은 여기 나오는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에요. 우리가 그냥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요. 앞으로 가면서 조금 뭐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빼놨네요. 이 투하자본에서 나온 게 바로 세후 영업이익이고요. 나머지 비영업용 자산이나 타인자본, 자기자본의 변동에서 나오는 손익,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세후 영업의 손익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자본을 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세후 영업 외 손익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세후 영업이익이 순전히 회사의 영업으로부터 나온 순수한 손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평가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